네, 이렇게 두 위원님이 뽑은 수비수를 살펴봤고요. 이제 미드필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네, 이제 미드필더 5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맨 아래쪽의 최후방은 아틀레티코의 로드리 선수. 네. 로드리 선수. 네, 로드리 선수는 일단 뭐 스탯이 꼭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탯을 말씀드리자면 3골 1어시스트에 경기당 평균 태클이 3개. 네. 이거 상당히 괜찮은 수치예요. 그리고 인터셉트 1.2개, 여기에 패스 성공률이 91.1%입니다. 네. 대단히 많은 패스를 하고도 대단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틀레티코가 뭐 공격의 팀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로드리 선수가 중원 후방 쪽에 있기에 아틀레티코의 볼 전개가 그만큼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로드리 선수 위쪽에 역삼각형으로 2명인데 정말 아스날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산티 카솔라 선수를 네. 비아레알의 카솔라 선수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는 팬들이 강등당하기를 원치 않는데 강등이 정말 될 뻔했던 팀이 2팀이 있어요. 한 팀은 비아레알, 네. 한 팀은 셀타 비고입니다. 요 2팀은 사실은 어떤 유럽 무대에서의 어떤 경력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강등되기에는 좀 너무 멤버가 괜찮고 아쉬운 팀들 아니야? 이었는데 사실상 시즌 한 후반기까지도 비아레알이나 셀타비고 뭐 2팀 중 적어도 하나는 떨어질 뻔했었어요. 그런데 비아레알을 올 시즌 그래도 끝까지 지탱시켜서 살려낸 최고의 공신은 카솔라 선수입니다. 카솔라 선수의 스탯을 말씀드리자면 4골, 10개의 어시스트, 키패스 경기당 2.1개, 드리블 1.4개, 태클 2개. 네. 그러니까 정말 올라운드적으로 카솔라 선수는 엄청난 공헌한 활약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유로파 리그 경기들에서도 대단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카솔라 선수 하면은 아스날에서의 한 마지막 3년 동안 부상으로 정말 다 날리고 뭐 제대로 못 뛴 선수고, 과연 다시 이 선수가 축구화를 신을 수 있을까가 의심까지도 됐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카솔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상으로 돼 있던 기간이 아스날이 내려온 상황과도 사실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카솔라 선수가 제 실력을 보여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산체스도 있고 외질도 있었지만 카솔라가 숨은 에이스였던 것도 같아요. 아스날 팬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카솔라 선수가 거의 뭐 축구 그만둘 정도의 장기간의 부상을 연거푸 계속 당해서 아스날에서는 더 보기가 어려웠지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노년에 비아레알로 돌아와서 소년 가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년 가장 역할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활약을 해서 카솔라 선수는 제가 칭찬을 꼭 해주고 베스트 11에 넣고 싶고요. 그리고 한 선수는 이제 다니 파레오 선수. 이 선수는 발렌시아의 정말 핵심 역할을 하면서 발렌시아를 챔피언스리그 티켓까지 따게 했습니다. 9골, 7개의 어시스트, 키패스 2.3개, 태클도 2개, 인터셉트 1.3개. 네. 대단히 좋은, 역시 카솔라 선수처럼 올라운드로 좋은 스탯을 발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2명인데 사이드의 한쪽은 뭐 큰 설명 안 하겠습니다. 12골에 13 어시스트를 했던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 네, 세비야의 대부분의 세비야의 좋은 공격 찬스가 이 사라비아 선수의 발끝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약간 카솔라 선수와 더불어서 약간 이 선수가 조금 의외다 하시는 팬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라리가 경기를 꾸준히 보신 팬들이라면 아마 이 선수 올 시즌에 평가를 할 겁니다. 레알 베티스의 세르히오 카날레스 선수. 네. 이 카날레스 선수가 사실 처음에 어린 시절에 라싱 산탄데르에서 이제 처음 쭉 올라왔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천재 소리 들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애석하게도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어떻게 보면 조금 망가졌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발렌시아 등 또 소시에다드 다른 팀들을 거쳤습니다만, 카날레스 선수가 애초에 지니고 있었던 포텐셜을 완벽하게 터뜨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커리어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 시즌이 제가 봤을 때는 카날레스 선수의 그 라싱 산탄데르 아주 앳된 시절 이후에 거의 커리어 하이, 커리어 베스트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티스에서 또 잘한 미드필더로서는 지오바니 로첼소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는 그 선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베티스가 세티엔 감독의 이른바 아름다운 축구가 구현이 된 데 있어서는 카날레스 선수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이 스탯으로 보더라도 7골에 2개의 어시스트, 키패스 1.7개, 패스 성공률 88.3%, 1.8 드리블, 태클 1.4.
그래서 역시 전방위적으로 아주 좋은 활약을 하면서 베티스의 좋은 축구에 일조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드리, 카솔라, 파레호, 카날레스, 사라비아 이렇게 5명의 미드필더를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희연님은 어떻게 구성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글쎄 환현님이 저는 그래도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 선수가 미드필드에 단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라키티스 선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라키티스 선수를 끝까지 그래서- 고려를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약간 의외였어요. 네. 허리 라인 5명은. 근데 저는 이후에는 이제 리그 1, 2위 팀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4-2-3-1의 이제 허리 이 두 선수 글쎄 팬들이 어떻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첼 선수 네. 도르트문트에서 올 시즌 내내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에 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정말 잘했습니다. 공격할 때 빌드업에서의 역할, 또 공격 가세 시에서 약간 뒤에서 받쳐주면서 지원해주는 역할, 수비 시에서 또 중심을 잡아주는 포백 보호 역할. 여러 부분에서 이 비첼 선수는 확실히 올 시즌에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또 한 명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티아고 알칸타라. 전체적으로는 뭐 티아고 알칸타라는 무조건 올 시즌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에른 뮌헨에 과연 알칸타라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어떤 중앙에서 연계되는 톱니바퀴 하나가 완전히 빠진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에서 공격 전개할 때 뭐 여러 탈압박 능력, 또 볼 관리 능력, 또 공격 가담에서의 패스 전개 능력, 뭐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활약이었죠. 티아고 알칸타라는. 티아고 알칸타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에 또 좋은 성적을 공격에서 또 낼 수 있지 않았나. 또 수비에서도 자기 역할을 티아고 알칸타라는 충분히 해주니까 공수에서 다 중앙에서 연결점 역할을 확실히 해줬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 4-2-3, 3의 2선 자원은 어린 선수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 네. 첫 번째 선수는 이 선수는 좌우 가리지 않고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든 산초. 네, 산초 선수를 왼쪽 윙포드로 기용을 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서도 많이 뛰었지만 왼쪽에서도 간혹 뛰고 올 시즌에는 이 산초 선수가 위치 가리지 않고 왼쪽에 나오던 오른쪽에 나오던 또는 심지어 간혹 조커로 나오던 네. 꾸준하게 제 몫을 해줬다. 특히 득점도 많이 해줬지만 두 자리 골을 넣어줬지만 이제 2000년생입니다. 19살인데 나이에 비해서 이 팀 플레이를 매우 잘하고요. 시야도 넓고 축구에서 확실히 확률 높은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선수예요.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도 순간 스피드나 기술적인 역량도 좋지만 어시스트 능력, 네, 딱 순간적으로 동료를 활용한 연계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단지 스탯만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도 경기를 보면 어린 나이인데도 매우 잘합니다. 그래서 왼쪽 윙포워드로 놨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는 마르코 로이스, 도르트문트의 핵심이죠. 이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그래도 경쟁할 수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과 로이스 선수가 없을 때 보면 압니다. 도르트문트가 네, 얼마나 공격 과정 시에 마무리할 때 그 파이널 서드에서의 그 연계나 또 공격 가담에서의 득점 능력이 저하되는지 이 로이스 선수는 뭐 득점, 어시스트, 움직임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 클래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오른쪽 윙포드는 이 선수도 어린 선수입니다. 카이 하베르츠 선수입니다. 네. 하베르츠 선수는 사실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3미들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고 네. 시즌 말미에는 뭐 오른쪽 윙포워드 역할도 했죠. 네. 그리고 뭐 여러 위치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하베르츠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17골과 3개 어시스트. 득점 능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네. 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정말 장족의 이 발전을 한 제이든 산초와 함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준 시즌 아닌가. 신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발기술도 좋고요. 득점 능력이 있고 공격적으로 아주 움직임이 아주 탁월합니다. 동료들하고의 연기 움직임도 좋고 이 카이 하베르츠는 최고의 활약을 해줬다. 그래서 2선에는 로이스가 있지만 산초와 카이 하베르츠. 네, 이제 19살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포진이 된 그러한 이제 분데스리가 저의 베스트입니다.